네, 수요일 정치 현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에 써서 따져봅니다.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어젯밤 단합대회 같이 문재인 대표 집에서 일단 최고위원들 모여서 한잔 했다면서요? 네. 좋은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면 좋을 텐데요. 네. 어쨌든 그 자리가 여러 의미가 있죠. 문재인 대표 재신임 국면이 일단 일단락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최고위원회가 사실은 최고위원회가 분란을 일으켰던 적이 많잖아요. 네네.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단합의 의미도 있고 네. 또 거기에서 주류 비주류 간의 네. 단결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일단락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영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겉으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네. 계속 그 갈등의 불씨는 내재돼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네.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온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박수선 의원이 탈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물론 3부에서 인터뷰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네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평가절하는 분위기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도 가능성은 내재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은 공천을 둘러싼 움직임이 본격화될 때 네. 당장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생기면은 현역 의원들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 한 20% 정도의 현역 의원들을 속된 말로 잘라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현역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네. 또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은 20% 현재 혁신이 안대로라면은 20%의 전략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 공천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스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오늘 또 인적 쇄신안을 오늘 발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인적 쇄신안에서 무슨 기소된 분이라는 일을 하면 반발의 소지가 또 앞으로 그 당이 술렁거리고 파동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보기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천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계속 그냥 혁신 그랬다고 그러죠. 남이당 얘기할 처지가 아니시네요.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요. 여당한 친박계에서 지난번 이제 김무성 대권 불가랄까 하여튼 3선 이상 된 의원들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서청원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건다면서 이렇게 딱 걸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또 이제 본인은 나중에 원칙론적인 이야기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야 동시에 하는 것이 외국 같은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야당이 아예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확실히 하면은 여당도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혁신위 안을 채택해 놓고도 최고위원회 등의 결의가 있으면 다른 공천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자를 깔아놨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다 원고주춤한 상태죠. 이 상황에서 서청원 대표 등 이런 분들은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자,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당의 당론으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미 확정된 안입니다. 이 당론을 변경하려면 상당한 새로운 안을 놓고 토론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럼 이 당론을 버리기 전에 야당의 태도 확실할 때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마지막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당에서 포기하겠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어떻게 할 거냐, 비례대표를 줄일 거냐, 그냥 둘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양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네요. 박용진 대변인 그쪽 어떻습니까? 새정치 쪽은? 지금 선거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선거결정위원회가 어쨌든 지금보다 많은 오히려 지역구 숫자를 더 이제 늘릴 수도 있는 안을 이제 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구 때문에. 이미 이제 정해진 어떤 룰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어촌 수속의 의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네. 그 여당에서는 갑자기 또 비례 의원수를 줄이자 또는 뭐 농어촌 특별 선거구를 뭐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주먹구구식 대응이 될 가능성이 커서요. 네. 일단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고요. 그렇다면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그대로 두면 사실은 지금 지역구를 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이 네. 커지겠죠. 확대가 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좀 늘고, 이렇게 방식이 되겠지만, 이거를 비례대표라고 하는 그 방향을 희생해 가면서, 네. 현역 의원들과 뭐 이런 정치 기득권을 오히려 지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네. 국민들이 이건 용납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표의 어떤 전략 공천 권한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례대표를 우리가 두고 있는 거에는 네. 그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지역구 선출 과정을 통해서 다 반영될 수 없는 국민들의 의사, 네, 정당 지지에 대한 의사 이런 부분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좀 보완되는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네요. 여보세요? 예, 다시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사이에 안영환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즉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비례 문제 그리고 농어촌 특별 선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 걸로 보이나요? 그 문제 야당에서 네, 여보세요?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처음에 지역구 200 비례 100을 하자고 문재인 대표가 정말 과감한 제안을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지역구를 지금 줄인다면은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 그 다음 단계는 현역 의원들 무섭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또 야당에서 다시 늘리자는 말을 쪽 빼고 300명 현재대로 하자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 300명을 한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린다면은 지역구는 줄어들 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야당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게다가 현재의 2대1 규정에 따라서 현행 246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역,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반발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인다? 이건 야당 내부부터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용진 대변인,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례대표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농어촌 지역의 그 지역구의 사정을 고려한다면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구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도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의 그 욕구가 강하고 농어촌 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 대표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렇죠. 야당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생각입니다. 네, 박용진 대변인 전화 다시 연결됐죠? 네. 말씀하신 것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어디에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본다거나 현행 선거제도가 새누리당의 내부 분석 결과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방식은 이른바 놀부 심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한테 40%의 지지를 보냈는데 국회 의석수는 한 5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인데 한 35%를 뒀는데 4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정해준 만큼의 지지와 의석수를 가져가지 않고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네? 이건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민의를
민의를 제대로 선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의를 네.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여야 각당에서는 예, 어쨌든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게 농어촌 의원들이 반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탕 주려고 그러고요. 네. 또 뭐 다른 게 반발이 있으면 또 거기에 사탕 주려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원칙이 필요한데 새누리당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네. 그 의석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꾸 네. 그거를 그나마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희생하고 다른 네. 방식으로 강화한다고 하는 건 지금의 놀부 방식 네. 예,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농어촌 경우는 면적이 뭐 서울시의 20배가 넘는 것도 있고 7배가 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활동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뭐 특별 선거구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제 황영철 의원은 이 시간에 인터뷰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뭐 제도가 지금 확 바뀔 수 있나요? 시한이 10월 13일까지인가 그런데요. 지금 크게 바뀔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선거획정위원회에 네. 그 지역구 수를 늘릴까 말 것인가를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정해서 줘였어야 하는데 국회 내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네. 정말 그 법적으로 정리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획정위원회에 넘긴 건 자체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야당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꾸 이제 소선거구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네. 그런데 전 세계 큰 나라들은 다 다수, 네. 절대 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소선거구제입니다. 미국 비례대표 없습니다. 네. 네. 영국 소선거구제입니다. 비례대표 없습니다. 예.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비례대표를 도입해가지고 처에 절대적인 대표성을 확보하자 하는데. 그게 이제 민주주의사에서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전 세계 민주주의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현실. 그건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가지 얘기를 한 번 더 했으면 합니다. 박용진 대변인, 그 박주선 의원 현역 의원의 첫 탈당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게 넘길 수가 있는가요? 호남을 중심으로 벌써 신당이 한 3개 정도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탈당 도미노 예상하십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네. 안영환 대변인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네네. 미국과 영국을 뭐 선진정치형 국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동의하기가 일단 어려운데 네. 그 다른 나라는 아예 100% 정당 명부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칙 민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 가거든요. 네. 거의 일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40% 지지를 받으면 40%의 의석수만 차지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전국 단위 네덜란드 같은 그렇더라도 그런 지역구 후보가 전혀 없죠. 네. 북구라파 인구수가 500만, 1000만 단위 그런 국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처럼 5천만 도시에서는 불가능해요. 네. 우리 사이즈 국가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데를 따져야지 네. 북구라파에 있는 노르웨이 이런 데 따질 수는 없는 거죠. 예.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당 명부를 도입해서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일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독일은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 명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펴나가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불합리한 네. 논리 구조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 평상시에는 이런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다 선거 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럼 그동안 네. 그런 식대로 그냥 해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추고 제 질문에 박용진 대변인 말씀해 주시고 안영환 대변인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이 또 계속 불거지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한 5분. 박주선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연쇄 탈당의 도미노 탈당의 전초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 안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다만 박주선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나 아니면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정부가 다 호남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이유로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하는 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의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호남 민심은 딱 하나입니다. 승리할 수 있느냐,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과 현재
지도체제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틈을 네.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그 신당론들이기 때문에요. 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분들의 이야기는 예. 찹쌀 속의 세풍으로 이제 가둬놓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뭐 태어난 척만 할 게 아니라 네. 실제 분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어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뭐 공천 기준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구 혁신위원이 뭐 법적 하자 있는 사람들 불출마하고 사선위원 중진 용퇴하라 또 호남 현역은 40% 물갈이 주장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이 또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대답을 지금 접니까? 네, 뭐 하시고 싶은 분 하세요. 네. 네, 저는 지금 네. 아마 MBC가 보도를 해갈 사실 불거진 것 같고요. 네. 핵심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됐으니 검찰 수사해서 진실을 네.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이 네. 제출했던 MRA 사진이 본인 것이 아니다. 네. 본인 것이 맞다. 이게 쟁점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공군에 입대했을 때 찍었던 사진, 나중에 또 찍었던 사진,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갈 때 찍었던 사진, 네. 또 연대 세브란스 가서 네네. 공개적으로 찍었던 사진이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해외에 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자꾸 뭐 고소하니 뭐니 저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게 맞는다 하면은 고발했던 사람들이 사과하든지 아니면 네.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맞는다면은 뭐 박원순 시장 아들이 뭐 처벌받거나 박원순 시장이 뭐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죠.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자꾸 그러진 않고 뭐 법적으로 고소하겠다, 강경 대응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예. 박용진 저는 문제가 네. 꼬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네. 이렇게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네. 끝난 얘기거든요. 그 네. 사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언론사 기자들까지 다 해서 대한민국 유수의 그 병원인 세브란스가 가지고 공개 사진을 다 찍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여러 군데 전문의들에게 다 확인해서 본인께 맞다는 확인해서 끝난 일인데 네. 다른 사진이 나타났다고 이러면서 들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거를 공정방송에 책임 있는 MBC가 네네. 박원순 시장의 뭐 반론이나 이런 거 전혀 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기사 만들어서 내보내버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의도적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아니 그냥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고소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역지사지 해보면 아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고 미안해 내가 못 알아봤네 그거 가면 끝나는 건가요? 예. 이걸 계속해서 맞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야죠. 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뭔가 있나 보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흠집내고 아무리 공인이지만 흠집내고 또 그걸 가지고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것이 보수파 정치인이든 예. 진보파 정치인이든 간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단호하게 해서 우리 사회 대통령도 얘기하셨잖아요. 유언비어. 네. 허기서 씨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박원순 시장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용석 전 의원이 여기서 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30초밖에 그 시간이 양반이 없네요. 있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다 나타나는 분위기. 아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에 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사진이 하나 등장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이것이 진위 여부를 가리는 필요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아들이 한번 귀국해서 한번 딱 하면 모든 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요. 언론 보도가 됐기 저희는 때문에. 라디오기 때문에 카메라는 없는데 두 분이 나타나면 아주 신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네, 안영환 전 대변인,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